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가 아주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대를 한번 쫙 조망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긴박하게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수업하던 때가 마치 지난 시대의 얘기처럼 아주 오랜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느덧 우리 삶의 방식이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시대를 이제 환절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는 계절적으로 보면은 가을이 오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그런 환절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이제 그 양면적 가치가 공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변화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응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대의 큰 흐름을 읽어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자연이라는 거는 항상 끝없이 변화하는 연속적인 변화의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것이고, 살아있다 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동양에서는 항상 이 자연의 속성을 변하는 걸로 파악을 해요. 이 서양 사람들은 자연의 본질을 고정된 걸로 생각했는데, 동양의 그 역학, 주역이죠. 주역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래서 이제 변하는 것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안정을 집착하죠. 안정이 곧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또 내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불안을 느끼는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파도요, 그 아픈 것이 어떤 내가 어떤 그 원인에 의해 가지고 분명한 질환의 이유를 알면은 덜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아픈데 왜 아픈지 몰라. 이럴 때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혹시 암으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름에 날씨가 더워져도 불안하지 않은 것은 9월이 오면은 날씨가 다시 시원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패턴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계속 이렇게 더워지다가 우리가 타 죽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연이라는 거는 어떤 그 기후에 의해 가지고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 사회에도 어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사회를 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정신의 이 큰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불안에서 벗어나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을 대처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대 정신. 자연도 변하지만 우리 사회에도 시대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계속 변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대의 그 절기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의 절기라는 것은 뭐 24시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뭐 파악하기가 용이하죠. 그리고 계절, 이건 뭐 365일, 1년마다
그 어떤 패턴이 반복하기 때문에 이것도 몇십 년 살다 보면은 그 패턴이 딱 들어와요. 근데 시대는 몇백 년, 몇천 년 만에 이게 이 순환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그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뭐 어떻게 뭐 대충 적응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변화의 방향을 읽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다수가 가는 길이 반드시 또 옳은 길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많이 간다 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환절기에는 그 이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자칫 기존의 관습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같이 어떤 위기 상황 속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순환의 이 시대의 어떤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작업이고, 특히 그 요즘처럼 이 변화가 긴박한 그런 시기에는 더욱더 이것이 중요해졌어요. 이제 코로나만 벌써 터지니까 이제 벌써 우리의 그 생활 패턴이 바뀌잖아요. 지금 아주 그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의 양태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계절에서는 이제 환절기라고 그러고, 이제 시대에서는 이제 전환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연에서 이 순환이라는 거는, 자연에서 이 순환을 하는 자연에서 이 혼돈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질서를 낳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다. 질서의 싹이다. 그러니까, 요런 패턴이죠. 요런 패턴. 이게 이제 자연의 패턴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극점에 도달하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극점에 도달하면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는 힘과 내려오는 힘이 이게 하나의 패턴을 이루어 가지고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환절기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은 요 변곡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올라가려는 요 힘과 내려오는 힘이 공존해요. 여기에서는. 자, 이 부분에서는 이 올라가는 힘, 하나의 힘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올라가는 힘과 내려가는 힘이 공존한다는 거죠. 이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적응이 어려워져요. 이 가치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운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연의 이 순환 패턴을 보면은 항상 이 극점에서 다시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어둠이라면은 여기 이제 밝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밝음. 어둠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다음에 밝음이 와요. 뭐 여기가 추위라면은 여기는 더위가 되겠죠. 더위. 추위가 어느 정도 추워지면은 그 당시에는 날씨가 더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극으로 가지 않고, 또 너무 이 위쪽 극으로 가지 않고 요 패턴에서 주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그 극점이라는 거는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거를
윗부분은 뭐 좋다. 여기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인위적인 생각이죠. 인위적인 이분적인 어떤 분할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자연이라는 거는 사실 좋다, 나쁘다는 게 없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그 착각이라는 거는, 이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불행. 근데 이제, 이런 그 밑으로 떨어지는 이 지점이 없으면은, 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거는 안정이나 이 편안,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행복을 자꾸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편안하고 안정스러운 상태를 행복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냐? 나이 들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거예요. 나이 들어서 뭐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거,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은퇴를 해가지고 편안해지잖아요. 안정이 찾고 돈도 많고 삶이 평안해지면은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때는 권태가 찾아옵니다. 권태. 이 권태라는 거는 아주 헤어날 수 없는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권태는. 이 우리나라 그 자살률을 보면은요, 노인들의 자살률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노인들이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은퇴한 이후에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 평안, 안정, 이 안정된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고, 뭔가 바쁘고, 뭔가 긴박하게 돌아갈 때는 거기에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힘이 생기는데, 그런 게 완전히 빠져버리면, 아주 편안해져 버리면요, 인간은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양극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우리가 유지를 하고자 한다. 항상 내 삶에서 좋은 일만을 생기기를 기대하는 거는, 이 생각 자체가 벌써 불안을 몰고 오는 원인이라는 거죠. 살다 보면은 힘든 일, 어려운 일, 어떤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런 어둠의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 어둠이라는 거는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고, 자연은 이 어둠을 통해서 밝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어둠을 통해서. 어둠을 거치지 않으면은 밝음도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양가적인 가치가 서로에 의존해서 존재한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가적인 가치가 서로에 의존해서 존재한다. 음과 양이죠. 동양 철학에서는 그걸 음과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음과 양이 하나가 사라지면은 다른 하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이제 음과 양이잖아요. 남성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를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남자도 사라져요. 또 여자만 남고 남자가 사라졌다? 그럼 여자도 사라집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음과 양이 서로 대립되는 그런 존재가 서로에 의지해서 공존한다는 거죠. 이 노장사상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 동양사상은 이런 그 자연 철학에 기대서 이 사유, 인간의 어떤 인문학적 사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 이 밤이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예, 나는 항상 행복한 것이 정상인데 내가 내 삶에서 고난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그 생각 그 자체가 심리적인 불행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거는 당연히 이런 순환에서 나의 삶도 이런 것이 순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어둠의 시기가 하나의 그 기회가 될 수 있고 아주 그 시간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낮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밤에도 얼마든지 그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정신의 흐름을 파악함에 있어서 이 자연의 이런 순환 패턴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즘 그 현대 과학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 쪽의 그 복잡계 과학, 생태학이나 복잡계 과학에서 이런 그 자연의 이런 그 순환 패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트 카우프만이라는 생태학자, 복잡계 과학자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혼돈, 카오스의 가장자리,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그 책을 쓴 분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생명이라는 거는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데, 그 변화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혼돈이 일어나면은 그 생명체 자체가 해체되어 버린다. 그러나 그 반대로 너무 변화가 없어 가지고 안정되어도 멸종한다. 자연이라는 것은 이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자기 조직화를 이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혼돈의 가장자리. 저는 참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혼돈의 가장자리. 가장자리라는 것은 여기에요. 여기 끝에. 혼돈이 극에 달았을 때 여기서 자기 조직화가 일어난다. 이 자기 조직화라는 거는요. 셀프 오르가니제이션. 스스로 이 조직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그 생명체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요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거죠. 생물학자들은 이제 그 곰팡이 같은 균을 이제 연구를 해요. 그래서 곰팡이 균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제 그 곰팡이 균들이 영양분이 이제 부족해지면은 지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총력을 다해가지고 양분을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거죠. 모든 이 생명체들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조직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질서가 새롭게 창발된다는 거죠. 이 질서의 상태에서 혼돈의 상태로 나간다는 거죠. 혼돈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자기 조직화. 이 자기 조직화라는 것은 뭐 새로운 질서예요. 새 질서. 여기 이 질서와 이 질서는 같은 질서지만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질서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혼돈을 거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혼돈을 거쳐야 된다.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질서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그 지식의 질서 체계가 있잖아요. 우리 두뇌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질서 체계가 있는데, 나의 사유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려면은 혼돈을 필요로 해요. 반드시. 이 혼돈이 생기지 않으면은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물이 고이면 썩듯이 우리의 생각도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이 기존의 질서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것과 기존의 것이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혼돈. 뭐 여러분들도 좀 어려운 강의를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새로운 정보들이 충돌을 일으키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막 밀어낼 수도 있고 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가장자리까지 혼돈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중요해요. 혼돈에는 약간의 고통이 따르거든요. 이 고통이 따른다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평생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고정관념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조직화를 이룬다는 거는 그게 이제 의식의 성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다라는 거죠. 왜 사냐 우리가? 현재 나의 상태를 끊임없이 변혁시키면서 자기조직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고, 이게 용량이 커질 때, 나의 어떤 그 수용 용량이 커질 때 나의 삶의 행복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 변화를 두려워해가지고 이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칠 때 도태가 된다는 거죠. 도태. 그게 편안이 아니다. 그게 안정이 아니라 그건 도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가 지나치면은 여기서 도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도태가 되지 않도록 다시 혼돈으로 다시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혼돈이 지나치면은 파멸이 이루어진다. 파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어떤 자기 조직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연은,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은 이렇게 요 순서로 지속적인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은 도태될 수 있고 파멸될 수 있어요. 파멸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요 곡선에서요. 요 곡선에서 요 꼭지점 있죠? 꼭지점. 요 꼭지점을 임계라고 얘기를 해요. 임계. 엄이 아니라 임계. 임계라는 거는 혼돈의 가장자리이면서도 또 질서의 가장자리이기도 해요. 질서와 혼돈이 만나는 그 지점인데, 그 자기 조직에서 그 임계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면은 이게 확 그 양태가 바뀌는 건데, 자, 여기가 0도예요. 0도시고, 여기가 100도시예요. 0도시에 100도시 있을 때, 0도 이하로 가면은, 요게 이제 얼음이 되죠. 그러다가, 0도부터가 이제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되고. 물이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100도에 딱 되면은, 여기서 수증기로 변하는 거죠. 수증기. 이렇게 이제 양태가 분명하게 바뀌는 요 지점, 0도, 100도, 요 지점을 임계라고 얘기해요. 임계라고 얘기한다. 임계. 근데 이제 요 사이에서는 0도에서 100도 요 사이에서는 그 변화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물이 온도가 올라가도 그게 수증기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가 이 100도가 딱 되면은 불불 끓면서 이 수증기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변화는 그 분기점, 그걸 임계라고 그런다. 임계.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패턴을 자연은 반복하는데, 도태라는 건 뭐냐면은, 이 도태라는 거는
혼돈으로 나아가지 못한 질서다. 예. 이 질서는 반드시 혼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걸 안 가려고 버텨요. 그러면 도태가 된다는 거예요, 도태. 예. 특히 이 나이가 들면은요, 그 새로운 혼돈을 두려워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 겁이 없으니까 막 혼돈도 기꺼이 감당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 혼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예. 못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참 이 지점이 참 어려워집니다. 이 비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비자연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젊어서부터 훈련이 돼야 되지, 이 혼돈을 자꾸 경험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어서 경험은 사서한다고도 그러는데, 그래야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도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멸이라는 거는 자기 조직화로 나아가지 못한 혼돈이다. 혼돈은 반드시 자기 조직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혼돈을 위한 혼돈이 아니라 자기 조직화를 위한 혼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기 조직화를 못 가면은 그냥 파멸돼서 멸종이 돼버립니다. 멸종. 지금 우리는 이 혼돈기를 살고 있는데요. 혼돈기를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 조직화로 갈 수 있느니까. 그럼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게 되는 거고요.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파멸할 수도 있어요. 인류는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공룡이 뭐 힘이 없어서 멸종됐나요? 공룡. 어느 순간 그 거대한 그 힘을 가진 동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건 파멸이에요. 멸종입니다. 멸종. 새로운 기후 변동에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적응하지 못하면은 파멸로 갑니다. 지금 인류는 이 혼돈의 시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직감적으로 그걸 느껴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의 어떤 그 변화, 지금 그 과학 기술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이 환경, 생태 오염, 환경적인 문제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뭔가 정화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정화. 그래서 이 천재지변도 이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이것이 더 확대될지는 우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굉장한 지금은 이 시대적으로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이고, 인류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여느냐 파멸로 가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우리 지금의 시대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이 도태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 좌파와 우파가 있죠. 이 우파는 항상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쳐 버리면은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우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빠. 우파와 빠는 좀 달라요. 이 빠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하나만 고집하는 어떤 이런 순환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분법적 사고로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는 뭐 그런 거기에 고착된 사람들, 그걸 우빠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우파가 도태되는 것은 좌파에 의해서 우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파는 우파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 뭐 우리 요즘 그 사회 보면은 뭐 그거 느낄 수 있죠. 예. 지금 우파를 망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어? 좌파를 망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뭡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바뀔 때, 누구에 의해서 바뀌나를 한번 잘 지켜보시라는 거죠. 항상 추종자들에 의해서 망하게 돼 있어요. 추종자들이 하나의 한쪽으로만 계속 몰고 가기 때문에, 도태를 시킨다는 거죠. 좌파는, 이 혼돈을 자기조직화로, 이 진보적인, 이 도태가 되지 않도록, 여기다 써야겠네요. 도태되지 않도록, 이 혼돈으로 다시 이렇게 끌고 가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쪽으로 정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좌파의 역할인데, 근데 이 좌파의 역할이 지나쳐가지고, 이 좌파가 되면은, 파멸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멸되지 않도록 새로운 질서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우파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서 우파와 좌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파는 우리가 이제 보수라고 그러고, 좌파를 우리가 이제 진보라고 그러는데, 보수적인 우파와 진보적인 좌파가 서로에 의해서 공존할 때, 서로에 의해서 지탱이 될 때, 이것이 이상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좌파를 없애가지고 우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좌파를 없애서 우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 두 가지의 힘은, 이게 이제 좌파들이나 우파들이 지금 모여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지금 극대 극의 어떤 이런 대립으로 가느냐. 이 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들. 이건 자연의 순환을 이어지 못하고, 하나에 의해서 하나의 이 세계를 구축하려는, 이런 노력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 우파는 우파에 의해서 멸망하고, 좌파는 좌파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실제로 그걸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는 노예 근성에 젖어 있으면서, 그거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또 열심히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정적으로 사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위험해요. 그 열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를 모를 때 그 명분과 열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명분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명분이 무엇을 위한 명분인가를 살펴야 되는데, 정의라는 거 누가 정의라는 걸 다 그거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정의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어떤 부주의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자연의 이런 생태학적인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나오는 거죠. 그죠? 안정을 추구하지 마라. 혼돈을 항상 동경해야 된다. 동경. 그러면 혼돈이 와도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 게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이 혼돈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 혼돈을 밤이 지나가는 그 과정처럼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불행할 일이 없는 거죠. 항상 긍정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이 위대한 것은 이렇게 때에 맞게 스스로 변하기 때문이고,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지속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안정을 이데아라고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혼돈을 거치지 않고 안정을 이데아라고 삼기 때문에 혼돈이 직면했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무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스스로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존을 위한 그 힘만, 버티는 힘만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 혼돈에 대한 해석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버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좌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버틸 수 있음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면은, 인간은 식물보다 반드시 우월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인간의 어떤 이분법적 사고가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자연의 이런 그 섭리를 스승 삼아, 모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 뭐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둠의 임계에서 밝음이 시작된다. 어둠의 임계, 여기죠. 임계에서 밝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둠이 서서히 어두워져요. 딱 임계에 도달하면 여기서 밝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위의 임계, 이 더위, 이게 더위고 이게 추위라면은 추위의 임계, 가장 추워진 거기에서 다시 더위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 문명의 임계에서 정신 문명이 시작된다. 자, 여기를 밝음, 어둠이라고 보죠. 밝음, 어둠. 밝았다 어두웠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밝음의 임계에서 어둠이 시작되고, 어둠의 임계에서 밝음이 시작되고,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더위라고 보고, 여기를 추위라고 보면은 추위의 임계에서 더위가 시작되고, 더위의 임계에서 추위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물질 문명이라고 보고요. 물질 문명. 밑에를 정신 문명이라고 보면은, 이건 이제 시대적인 큰 흐름입니다. 물질 문명의 임계에서 정신 문명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이 물질 문명이 정점을 치고, 정신 문명으로 넘어오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오는 이 혼돈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떤 그 특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자연은 영원하다 그런 부분에서 네. 노장사상 얘기하셨는데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노장사상. 노장사상에 대해서요? 네. 자, 노장사상의 그 핵심 메시지는 자연이죠, 자연. 그죠? 네. 자연인데, 거기서 이제 그냥 자연이라고 하지 않고 무의자연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무의자연. 이 자연과 무의자연은 이거는 차원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자연이지만 무의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인간에 관한 얘기예요. 예. 이 인간의 인위,
인위의 대립 개념으로 이 무의를 사용하거든요. 인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법적 사고예요. 이분법적 사고를 해가지고, 그냥 멋대로 주와 종을 나누고, 우와 열을 나누고, 차별의식을 가지고 갈등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인위적인 겁니다. 자연은 차이로서 존재하는 미세한 세계를 거칠게 인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들이 범하는 그 오류인데, 그래서 이 인위를 무의로 갔을 때 인간은 자연과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장사상을 도피 철학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인위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무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우리의 인간의 집착이 생기거든요. 집착. 나는 행복해야 된다. 에? 나는 이성적이어야 된다. 나는 어떠해야 된다. 이게 어떤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어떤 에고의 집착을 만들어요. 이게 인인데 집착은 이제 에고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비우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 모델이 자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생긴 집착에 저항을 해가지고 이 무의의 상태로 가면은 자연의 무궁무진한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연은 어떤 항상 창조하죠. 자기조직화를 이루니까요. 자기조직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장사상은 이 이분법을 상호 의존 관계로 만들어요. 상호 의존 관계. 그래서 유와 무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다. 유무상생. 이게 유와 무가 이분법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무상생. 도덕경을 보면은 모든 얘기들이 다 이 상호 의존 관계를 설명한 얘기예요. 그게 곧 이 자연의 존재 방식이고, 그럴 때 대교약졸이다. 대교라는 거는 큰 기교, 자연의 기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입니다. 약졸, 뭐뭐와 같다. 졸렬해 보인다. 예? 졸렬해 보이지만, 인위로 보면은 자연은 졸렬해 보이지만, 그러나 자연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큰 기교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을 큰 기교.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런 노장사상을 사실은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서양은 인위적으로 형이상학이라는 게 이분법적 사고로 만든 거 아니에요. 모든 철학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노장사상에 이런 그 깊이 있는 이 자연주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포스트 모던에 오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새롭게 주목을 받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노장사상도 그렇고. 네, 아까 그 노장사상 설명해 주실 때, 네. 그 유와 무가 이분법이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대교 약졸의 어떤 의미인지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요. 그 대교가 자연의 기교이고 약졸이 졸렬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네. 좀 약간 좀 무슨 의미인지 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예. 자연이 졸렬해 보인다는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위적인 관점, 인위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인위라고 하면은 기교적인 거, 어떤 세련됨,
세련됨이거든요. 장식적. 사실 모든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으로부터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걸 추구해 왔죠. 우리의 인간의 문화라는 거는. 이게 이제 인위적인 건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좋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그리고 자연은 이게 이제 무의로서의 자연이라는 거는, 이걸 이제 졸렬하다. 졸렬. 뭐, 가공되기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 원시적이다. 뭐, 원초적이다. 원시적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더, 우위에 놓고 생각하고, 이거는 더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그 노장 사상의 그 주요 개념은, 핵심적인 사상은 결국 소박입니다. 이 소라는 거는요, 희다는 거예요, 희다. 흰 소자고, 박이라는 거는 희다. 박은, 이거는 그 통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통나무. 이건 이제 누에에서 씨를 막 뽑아낸 상태예요. 그거는 원시적인 상태죠. 근데 이 씨를 가지고 이제 옷감을 만들어요, 옷감. 다양한 옷감을 만들면은, 그건 옷감은 굉장히 기교적이라고 보이죠. 기교적이라고 보이는 거고. 이제 그 자연의 이 나무, 이 통나무의 상태, 이거는 이제 졸렬해 보이고, 또 이 통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면은 그 가구는 기교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보기가 싫어져요. 네. 딱 이렇게 고착시켜놨기 때문에. 근데 이 무의의 상태, 이 가공하기 이전의 그 상태는 어설퍼 보이지만, 졸렬하고 원시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대교다. 이걸 큰 기교라고 말한 거는, 계속해서 순환하기 때문에, 자연의 기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건 죽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련되지만 죽어있는 것이고, 이거는 졸렬하지만 살아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이거는 제한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그래서 이 대교가, 졸렬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교는 졸렬해 보인다. 그러나 결과는 영원하다. 자연은 영원하다. 그 얘기를. 인간의 문화는 세련돼 보이지만 반대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노자가 오색, 뭐 오미, 예. 5가지의 어떤 색깔이 있죠. 또는 뭐 5가지의 그 맛, 예? 그 5가지의 어떤 소리, 이런 분류가 이제 어떤 인위적인 건데, 그것이 오색이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오미가 인간의 그 혀의 감각을 죽이고, 5가지 의미, 오음이 우리의 귀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인위적인 이런 기교를 배제한 그 자연의 상태가, 그 상태가 이제 소박이고, 이게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대교약졸 뿐만 아니라 또 대변약률, 가장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말이 어눌하게 느껴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뭐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이게 막 매끄럽게 말하는 거를, 말 잘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말할 때요, 이렇게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때그때의 어떤 의미에 따른 즉흥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은요, 그렇게 매끄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눌해 보입니다. 말하는 것이. 그러나 그 말에는 진실성이 들어있는 거죠. 사유를 통해서 나온 거와 그냥 언어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 기교적으로 막 자동으로 나오는 거는, 그는 차이가 있겠죠.